네, 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두산 전 교과서 2입니다. 자, 2단원의 첫 번째 소단원 계획하며 듣고 말하기 진우를 용서해 주세요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30쪽이고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우는 이번 달에 휴대전화를 무절제하게 사용해서 요금이 평소보다 3배나 더 나왔다. 이게 바로 휴대전화를 무절제하게 사용한 것이 이게 진우의 잘못이죠. 어머니께서는 화가 많이 나셔서 그 벌로 진우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셨다. 현우는 동생 진우가 휴대전화 없이 불편하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어머니께 동생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말하려 한다. 이게 지금 말하기의 목적이죠. 현우는 어머니의 감정이나 상황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점검하여 말할 내용을 준비한 뒤 어머니께 다가갔다. 어머니의 감정 상황이나 여러 가지 요소를 점검하여 말할 내용을 준비한 뒤라 그랬죠. 이게 현우의 말하기 태도는 아주 좋은 태도예요. 어머니, 저 진우 문제로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이번 일로 진우에게 실망하셨죠? 어머니께서 우리 집 막내가 혹시나 경제관념이 없는 무책임한 사람으로 자라게 될까봐 걱정하시는 마음에서 휴대전화를 압수하셨다는 걸 알아요. 지금 어머니의 마음을 공감하는 거죠. 공감하며 말하기죠. 공감하며 말하고 있어요. 그래, 그런데 왜? 저는 이번 일을 보면서 공청자에 나오는 옛날 재판하는 사람은 죄를 범한 그 마음은 미워해도 그 사람은 미워하지 않았다라는 글귀가 떠올랐어요. 대단하네요. 이게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했죠? 훌륭한 사람의 말을 인용함으로써 자신의 말에 뭐를 주는 거예요? 신뢰감을 주는 겁니다. 인용을 하는 효과는 자신의 말에 신뢰감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어머니도 이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제 호응을 유도하고 있죠. 교민이에게 호응을 유도하고 있죠. 그래, 들어봤지. 제가 진우랑 어젯밤에 오랫동안 이야기해봤는데요. 진우가 그렇게 뉘우치고 후회하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평소보다 휴대전화를 좀 많이 사용했지만 자기도 요금이 3배나 더 나올 줄은 몰랐다며 부모님께 죄송해했거든요. 그리고 자기 행동이 휴대전화 압수당할 만 했다고 많이 반성하고 있었어요. 자, 이 부분. 설득을 위해 준비한 내용이죠. 설득을 위해 준비한 내용 1번입니다. 그런 말을 하지도 말거라. 말로만 반성한다 하면 뭐하니. 진우는 이번에 제대로 혼나야 정신 차릴 게다. 어머니의 태도는 지금 부정적 태도죠. 현우의 말에 부정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쉽게 설득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의 설득을 위해서 몇 가지 더 준비했을 텐데 그것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죠. 31쪽입니다. 네, 저도 물론 진우가 이번 기회에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자, 여기 살펴보시죠. 기억에 들어갈 말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진우가 휴대전화가 없어서 겪는 불편도 생각해 주세요. 어머니를 설득하기 위해서 준비한 내용. 준비한 내용 2번입니다.
어제도 갑자기 약속을 취소한 친구와 연락이 되지 않아 추운 데서 친구를 1시간이나 기다리다 감기에 걸린 것 같더라고요.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사례를 제시하고 있죠. 근심 어린 표정으로 오라 그랬으니까 이것은 비언어적이죠. 비언어적 표현이라는 건 뭡니까? 동작, 표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언어의 표현을 돕는 거죠. 혹시 무슨 일이 생겨서 급히 연락해야 할 때 휴대전화가 필요하잖아요. 다소 누그러진 말투로. 이거는 반언어적 태도, 억양이라든가 강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언어의 표현을 돕는 거죠. 반언어와 비언어 구별해 두십시오. 반언어는 억양이나 강세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거고요. 비언어적 표현은 동작이나 표정, 제스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언어의 표현을 돕는 것입니다. 휴대전화가 없으니 그런 문제도 생길 수 있겠다만 연락도 좀 안 된다고 큰일이 안 나겠니? 이번에 너무 쉽게 용서해주면 다음번에 또 그럴까봐 그게 걱정이지. 어머니가 지금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네, 그렇긴 하죠. 하지만 진우에게 스스로 잘못을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어떨까요? 어머니께서 좋아하시는 플라톤도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은 승리 중에서도 최대의 것이다 라고 말했잖아요. 또 지금 뭐하고 있어요? 플라톤의 말을 인용하고 있죠. 굉장히 똑똑한 형이네요. 저도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진우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달라지기를 바라요. 제가 옆에서 진우가 달라지도록 도울게요. 진우가 스스로 절제할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지. 그럼 내 말대로 이번엔 그냥 넘어가봐. 어디 한번 지켜보자꾸나. 자, 이제 어머니가 지금 진우에게 다시 기회를 주기로 한 거죠. 진우에게 다시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죠.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청소년 문화센터가 필요합니다 라는 글인데요. 한번 읽어보죠. 연설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시 의회가 주최한 정책 토론회에 중학생 대표로 참석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지금 중학생 대표로 참석한 거네요. 저는 청소년 여가 활동을 위한 문화센터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연설한 햇빛중학교 3반 김예림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연설의 주제죠. 의회 의원 여러분은 청소년에게 여가 시간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통계청의 자료를 지금 뭐하고 있어요? 인용하고 있죠? 전문기관의 자료를 인용합니다. 신뢰성을 더하게 되는 거겠죠? 청소년은 하루 24시간 중 학습에 평균 7시간 24분을 보내고 교재 및 여가 활동에 3시간 46분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럼 청소년들은 여가 시간의 대부분을 무엇을 하며 보내고 있을까요? 우리 학교 1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조사한 결과 설문자료를 지금 활용하고 있죠. 설문자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 및 인터넷을 한다는 학생이 47.6%로 가장 많았고 텔레비전 시청이나 대중음악 감상, 영화 감상 등을 하는 경우가 35.8%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게 설문조사의 결과죠. 이를 통해 청소년들은 이제 뭡니까? 의미하는 바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여가 활동을 주로 집안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설문조사를 통해 알게 된 결과죠. 반면에 운동이나 특기,
소질 개발을 위한 활동을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청소년들이 여가 시간의 대부분을 인터넷 게임을 하거나 텔레비전 시청을 하며 보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물어보고 있죠? 저는 그 이유가 우리 주변에 청소년들이 특별히 할 것도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게임이나 텔레비전 시청을 하는 이유는 뭐냐? 갈 곳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상의 스트레스를 풀면서 자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이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이 글쓴이의 주장이죠. 청소년기는 다양한 체험을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꿈을 꾸는 시기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춘 문화 공간이 생기고 그곳에서 재능 있는 선생님들의 지도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 지원이 있어야 청소년들이 바람직한 여가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회적 지원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바람직한 여가 활동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주장을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좀 이제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자, 이어서 해보죠. 첫째,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이 많아야 합니다. 자, 이제 뭘 해야 됩니까? 환경이 개선되어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문화 공간이 많아져야 한다. 이것이 여가활동 개선 방안입니다. 청소년의 여가활동 개선 방안입니다. 첫 번째 거죠. 우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34.7%의 학생들이 청소년 문화시설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1.8%의 학생들은 문화시설의 위치가 찾아가기 불편해서 20.5%의 학생들이 시간이 없어서 청소년 문화시설을 거의 이용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이 부족한 데다 그 시설이 멀리 떨어져 있거나 운영시간이 너무 짧아 시설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학교 수업이 끝난 후나 주말에 주로 여가활동을 하는데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시간에는 대부분의 청소년 문화시설이 문을 닫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들은 집이나 학교 근처에 있는 PC방이나 노래방 같은 곳에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청소년 문화시설 학교 근처에 더 많이 마련하고 운영시간도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게 조절해야 합니다. 자, 이것이 구체적인 뭡니까? 해결 방안이죠. 둘째, 청소년 문화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다양해지고 비용 부담이 사라져야 합니다. 이 부분이 지금 여가활동 개선 방안 2번이죠. 유치원생들이나 초등학생들이 소질을 개발하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도록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마련되는 것에 비하면 청소년들이 또래 문화를 경험하며 재미를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기 힘듭니다. 또 밴드 연주나 춤, 뮤지컬 공연과 같이 청소년들에게 인기 있는 프로그램들은 참가 비용이 너무 비싸 저희의 용돈으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너무 비싸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사교육비 부담으로 마음고생이 심하신 부모님께 여가활동을 위해 또다시 경제적 부담을 드리는 것이 죄송하여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말씀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시의회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청소년의 용돈으로도 참가할 수 있게 비용을 낮춘다면 저희들은 더 이상 인터넷 따위를 하면서 여가 시간을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알차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실력 있는 선생님들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실력 있는 선생님들을 모셔야 된다? 모셔야 된다. 이 소리죠. 개선 방안 3번이죠.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학생들이 모여도 그들을 이끌어주실 열정적인 선생님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유능한 선생님들께서 재능 기부를 많이 하신다면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전개부에서 끝났고요. 그리고 아까 이 부분이 바로 뭡니까? 이 부분이 바로 이제 결말이 되겠죠.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우리 교재. 청소년기는 다양한 체험을 바탕으로 하여 미래에 대한 꿈을 꾸는 시기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춘 문화공간이 생기고 그곳에서 재능 있는 선생님들의 지도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 지원이 있어야 청소년들이 바람직한 여가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주장을 요약하고 글을 마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우리 오늘 배웠던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우를 용서해 주세요부터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죠. 자, 먼저 진우를 용서해 주세요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우를 용서해 주세요 같은 경우에서 대화 전략은 뭡니까? 상대방의 입장에 대한 공감을 얻었다. 공감을 얻기 위해서 그 말을 공감을 표시하면서 화난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있죠. 어머니의 화난 마음을요. 그리고 명언을 뭐 했습니까? 명언을 인용했습니다. 명언을 인용했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인물에 대한 동정심을 유발할 수 있는 어떤 사례. 친구랑 약속이 깨져서 1시간 동안 추위에 떨다가 감기에 걸렸다. 급한 일이 생겼을 땐 어떡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듣는 사람의 마음에서, 듣는 이와 같은 마음에서 발언하는 것임을 강조하며 진우를 걱정하고 그리고 상대방과 공통되는 의미를 구성하고 있다. 듣는 이와 같은 마음에서 대화를 한다. 이것이 바로 진우를 용서해 주세요의 대화 전략입니다. 두 번째, 청소년 문화센터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 자, 지금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여가 활동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은 해결 방안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 글을 이해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해결 방안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 공간을 뭐해라? 확충해달라.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 공간을 확충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비용 문제. 다양한 프로그램 그리고 비용을 뭐해달라? 낮춰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실력 있는 교사. 실력 있는 교사를 확보해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뜻을, 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웠던 부분 여러분들 글 2개였습니다. 진우를 용서해주세요. 대화 하나 하고요. 청소년 문화센터가 필요합니다. 연설문입니다. 이 두 가지에 관련된 오마이노트를 찾으시고요. 오마이노트를 쓰시고요. 그 다음에 그거와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숙제입니다. 자, 오늘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